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4년작 시빌 워는 한국에서 올해 마지막 날이 돼서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4월 12일에 개봉했었죠. 개봉 후 2주 동안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작사는 A24라는 독립영화사입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라는 양자경 주연의 작품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상을 수상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영화사의 특성상 독특하고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영화들을 다수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독립영화사의 성향에서 벗어나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5천만 달러가 영화 제작에 투입되었다고 하죠. 시빌 워는 말 그대로 미국 전체가 내전으로 휩싸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재가 아주 도발적이죠. 시간도 설정상 먼 미래가 아닌 현재 벌어진 사건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그 충격은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고편에서는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대통령의 연설이 인상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Citizens of America, the so-called Western forces of Texas and California have suffered a very great defeat at the hand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두 개의 주가 연합된 웨스턴 포시스라는 세력을 아주 크게 물리쳤다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유리창에 비친 지도에서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위치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보라색, 빨강과 파란색 물감을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혹시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실이죠. 마치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이 독재 정권인 대통령에 맞서 연합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시나리오를 직접 쓴 감독의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영화에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도 배제하겠다.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세력으로 웨스턴 포시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세계관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까요? 확실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 크게 세 가지 세력으로 분류된 지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웨스턴 포시스, WF와 플로리다 얼라이언스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로열리스트 스테이트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북서쪽에 위치한 뉴 피플즈 아미라는 세력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 설정상 포틀랜드 마오이스트, 포틀랜드를 기반으로 한 마오쩌둥 사상을 따르는 공산주의 집단으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의 미국에서도 북서부 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내전에 휩싸여 있는가? 예고편에서는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9 states have seceded. The United States Army ramps up activity. The White House issued warnings to the Western forces as well as the Florida Alliance. The three-term president assures the uprising will be dealt with swiftly. Mr. President, do you regret the use of airstrikes against American citizens? 19개의 주가 분리독립했다. 3선의 대통령이 신속하게 반란군을 제압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시민에게 폭격을 가했다는 대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독재자인 대통령 때문에 내전이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독재자인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자들의 여정이 그려집니다. 이는 영화를 만든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성향과 직접적인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좀비 영화 28일 후에서 각본을 맡았었죠. 28일 후에서는 개인적인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인공이 보고 듣는 내용만 관객들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좀비 영화 월드워 Z라는 영화는 달랐죠.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이 전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을 조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투를 벌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빌 워도 28일 후와 마찬가지라면 주인공들의 여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좀 더 비중을 둘 겁니다. 예고편에서 잠깐 보여지는 충격적인 대사는 이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here. What? Well,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너는 어떤 종류의 미국인이냐? 나는 미국인인데 어떤 미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내전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누가 길거리에서 나에게 총을 겨누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강원도 사람이라고 할까? 아니야,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나을 거야.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섬뜩하죠? 사실 이 문구는 아무 뜻도 없이 만들어진 문장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민자들의 충성심을 자극하는 용도로 이 제목의 노래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 It's time to show what you intend to do. If they trample on old glory, will you think that they are right? Or will you stand behind your land and fight with all your might? 전쟁에 참전해서 진정한 미국인임을 입증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이 분명 의도했다고는 보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는 영화 외적으로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You're American, okay?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배우는 실제로는 브라질 국적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 같죠? 의외로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였던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나르코스에서 주인공 파블로 에스코바르 역할로 나왔었죠. 실제 인물과 비슷하게 나오기 위해서 살도 엄청나게 찌웠습니다. 근데 시빌워에서는 정반대죠.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를 받은 것처럼 슬림하지만 다부져 보이는 몸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위협적인 모습의 군인은 사실 주인공 커스틴 던스트와 실제 부부 사이입니다. 우연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죠. 현실과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한 감독의 짓궂은 장난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빌워,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한 번쯤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고편에 나온 대사를 음미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Every time I survived the war zone, I thought I was sending a warning home. Don't do this. But here we are. 어릴 때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쩔 수 없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었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결과와는 다르게 현재를 잘 수습하는 것만이 최선의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